큰일 났습니다. 5월부터 세법과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 간의 현금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로 금전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바뀌는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셨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5월부터 세무조사가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들에게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걷어들인 세금이 적어 국세청이 세수를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세무조사가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금 출처조사. 특히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 또는 30, 40대의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받게 될 확률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모은 재산이 2억 원인데 대출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가능성이 많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및 증여세 조사는 가족 간 고액의 자금이 이동한 경우 또는 증여를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물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혼수비용,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이 오가는 것은 괜찮지만 금액이 커지면 국세청은 일단 이걸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메모해 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인데요.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의 생활비를 계좌이체했다면 어떨까요? 1년이면 2,400만 원, 4년이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으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직접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현금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액현금 거래보고 제도 때문인데요. 계좌이체는 몇 천만 원이든 몇 억 원이든 국세청에서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일부러 999만 원씩 쪼개 여러 번 입출금해도 은행에서 의심거래라고 해서 따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누락하면 은행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간 주는 돈이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공제 금액을 활용하시고 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빌리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에게 2억 1,700만 원 이하로 돈을 빌리면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거든요. 단 이 경우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로 이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원금 상환이 있어야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억 원 정도를 빌렸다면 약 50만 원 정도를 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 계약서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샘플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세금 다 내고 아껴서 모은 돈을 자녀에게 주려는데 그것마저 세금을 또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공제 한도도 높고 초고액 자산가 위주로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낮은 공제액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희망지기가 광고해 드립니다. 아래 메일로 문의 주세요.